이번 시간에는 공통근 이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근이란 방정식이 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둘 이상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래서 둘 이상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각각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둘 이상의 방정식인데 알파라는 근과 알파라는 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즉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곳에서는 알파란 근이 있죠. x니까 알파 있고 또 등근이 더 있고 이도 알파란 근이 있고 또 뭔가가 더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알파를 공통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통근은 이 두 개의 다항식을 본다면 한 다항식은 x 빼기 알파 fx라는 다항식이 있는 거고요. 이쪽도 x 빼기 알파 gx라는 다항식이 있으니까 얘는 x 빼기 알파는 두 다항식의 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그럼 공약수의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공약수끼리는 두 개를 이 다항식 두 개를 더하더라도 더해볼까요? 그래버리면 x-알파 fx 더하기 x-알파 gx가 두 다항식을 더한 거고, 그래버리면 x 빼기 알파를 묶어내면 fx 더하기 gx가 되십니다. 즉 두 다항식을 더하더라도 x 빼기 알파는 여전히 더한 다항식의 인수다, 공통인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약수는 공통인 인수들은 더하더라도 여전히 그 다항식의 인수다라는 겁니다. 즉 얘는 이꼴 0, 얘는 이꼴 0의 그는 두 방정식을 더한 새로운 방정식, 이 두 개를 더한 얘는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헤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꼴 0의 근이 알파, 얘는 이꼴 0의 근이 알파인데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정식의 해도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근은 제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공통근의 성질입니다. 이번에 한번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왜 안 사라지느냐? 이 방정식과 곱하기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과 x-알파 곱하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 두 개를 만약에 곱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곱해버리면 좌변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곱하기 gx가 될 거고 이 꼴 0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 안에 근에도 x 빼기 알파라는 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방정식을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의 근에도 공통근이 그대로 살아남았다. 이걸 공통근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은 두 방정식을 제가 더했는데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더라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빼거나 이래 하더라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x-1, x-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해는 x는 1과 2가 되었겠죠. 다음에 x-1, x-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해도 1과 2겠죠. 공통근은 1과입니다. 그런데 두 방정식을 제가 이렇게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0은 0이 돼버렸네. 공통근이 사라져버렸네요. 맞죠? 좌변 분명히 똑같은 거 빼면 0 될 거고 우변도 0 될 겁니다. 사라졌죠. 그 말은 어느 경우냐? 이게 0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 이쪽도 뺄 셈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면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즉 0은 0 되는 경우만 사라진다. 남아있다면 다항식이 남아있다면 절대 공통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공통근의 성질대십니다. 끝났습니다. 공통근이 무엇인지 알았고 공통근의 성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이용하면 공통 문제는 언제나 풀린다. 한번 예를 한 개 들어볼까요? 공통을 갈 때 제가 그러면 이쪽을 한번 삭제를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방식이 공통을 가진답니다. 좀 키워볼까요? 이 방정식과 이 방식이 공통을 가진다. 그러면 그 공통을 제가 만약에 m이다라고 놓아보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글자가 좀 커졌네요. m제곱 마이너스 2배의 k-2m 더하기 3k는 0이고요. 당연히 공통근은 그냥 지워버립시다. m이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두 방정식을 x도 있고 k도 있으니까 k를 없애보겠습니다. k를 없애기 위해서 두 방정식을 더해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k 먼저 없애고 마이너스 3k 죽겠죠.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x니까 이렇게 k 부분도 죽을 겁니다. 더해줬을 거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6x니까 더하기 10x만 남았습니다. 는 0이 두 방정식을 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입니다. 0은 0꼴이 아니니까 이 안에는 인수분해 한다면 2x, x 더하기 5는 0이 되었는데 이 안에 건 x는 이꼴 0 또는 마이너스 5 중에 누군가 하나는 공통근일 겁니다. 그런데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공통근은 누구다? 공통근은 살아남아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결론 짓고 마이너스 5가 근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넣어놓은 5, 5, 25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10배의 k 마이너스 2 더하기 3k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13분의 쯤 된 겁니다. 25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면 아마 5 정도 될 거다. 마이너스 5입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공통근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더라도 곱해서 만들어진 방정식 안에 살아남는다 정도가 됩니다. 물론 0은 0일 때는 사라집니다.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공통근은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뀔 겁니다. 한 개만 더 있으면 제가 한 개만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 한 쌍에 해결할 때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니까 이 문제 한 개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두 2차 방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밑에 갈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자 이게 있습니다. 공통근을 가지니까 공통근의 성질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m을 없애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가지고 이 창을 없애버릴 겁니다. 빼버리신다면 이 두 방정식을 빼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면 4mx에서 mx 빼면 뭐가 남았습니까? 3mx 남을 거고요.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m 뺐으니까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m은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3m을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은 0일 건데요. 따라서 곱해서 0이니까 m은 0 또는 x는 1일 건데 m이 0 되는 경우에는 00 넣어버리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왜 m을 0을 넣어주면 바로 m이 0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m이 0인 경우는 앞에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1은 0이고요. x제곱 더하기 1은 m이 0일 거니까 이도 m0을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돼가지고 똑같은 방정식이 되었으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두 개의 공통근이니까 이건 버리겠습니다. 그럼 m이 0이 아니라면 x는 1이고 그럼 살아남은 요노마가 공통근일 수밖에 없다. 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이 0 되는 경우가 0은 0 돼가지고 공통근이 사라지지만 m이 0이 아니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0은 0꼴이 아니니까 남아있는 요로마가 공통근입니다. 그럼 m이 1이니까 공통근 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1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근은 아주 가볍게 끝이 났습니다. 짝점.